오늘 새벽 시간대 광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일당 3명은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는데 그중 한 명은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자정, 대한민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지역민들은 대표팀의 주 공격수인 광주대 출신 조규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출하를 앞둔 배추와 마늘 등 겨울 밭작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찔끔 내린 비는 섬마을 식순환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 전문 치료재활센터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겨우 3개뿐인 시설을 더 추가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새벽 시간대 광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붙잡고 보니 일당 3명은 모두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여기에 포함된 한 명이 12살 6학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금은방. 헬멧을 쓴 남성이 망치로 유리벽을 내리치고 공범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장 진열대로 향한 이들은 또다시 유리를 부순 후 허겁지겁 귀금속을 쓸어 담아 달아납니다. 이들이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탄 채 인근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한 명과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게 자영업자도 좀 힘든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강탈해가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네요. 추적에 나선 경찰이 8시간 30여 분 뒤 용의자 3명을 붙잡았는데 이들은 모두 10대 소년이었습니다. 3명 중 2명은 중고등학생이었고 나머지 1명은 만 12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만 12살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압수했습니다. 또 범행 전 이들이 다른 오토바이에 탄 무리들과 함께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잠시 뒤인 오늘 자정부터 대한민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본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지역민들은 지역 출신인 조규성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팀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적 같은 16강 진출을 이뤄주길 기대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규성 선수의 모교인 광주대학교 정문 전광판에 가나전 득점 장면과 함께 응원 메시지가 송출됩니다. 대학 캠퍼스 내부에도 자랑스러운 선배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인데 어떻게든 우리 선수들이 엄청 잘하고 있고 우리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어서 저희가 16강 진출을 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선 조별리그에서 1무 1패의 아쉬운 성적을 거두어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승리뿐 아니라 다득점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공격진의 선봉인 조규성 선수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조규성을 직접 공격수로 성장시켰던 스승은 누구보다 성실했던 제자였던 만큼 큰 무대에서도 노력의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되게 성실한 거는 물론 이제 동료 선수들이나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서는 되게 장점으로 평가를 했었고 어떤 노력하는 자세는 상당히 다른 친구들보다 좀 많은 면을 갖고 있었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본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피파 랭킹 9위의 강호인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역대 3번째 16강 진출을 이루기를 지역민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와 식수가 초비상입니다. 출하를 앞둔 배추와 마늘 등 겨울 밭작물의 생육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린 비는 찔끔 내린 수준에 그쳐 섬마을 식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하를 앞둔 해남의 배추밭. 탐스럽게 자란 배춧잎을 묶어 시장에 출하될 시기지만 농민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한창 자랄 가을 생육기에 가뭄으로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입마름병이 곳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잎끝이 누렇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생산량은 늘었지만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하도 못하고 뭐 판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여기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니까 뭐 생산비 하나 건지지 못하니까 큰 피해가 있는 거죠. 파종을 마치고 생육이 한창인 마늘밭도 심각합니다. 이맘때면 곱게 뻗은 잎이 생기로 가득해야 하지만 힘없이 처졌고 그나마도 밭 곳곳이 빈 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늘밭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씨마늘 파종 이후에 생육기에 물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가뭄 때문에 아예 순이 올라오지 못한 겁니다. 가뭄으로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성장이 더뎌서 내년 봄 수확이 벌써 걱정입니다. 그나마 비가 오면 다행인데 겨우내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한 해 농사를 망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자체도 나서서 저수지와 지하수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비 소식이 간절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내년 3월 이제 본격적으로 생육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가뭄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식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남 동부권은 100mm 이상, 서부권과 남해안에 7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수율이 고작 1% 늘거나 더 떨어지고 있어 완도의 경우 제한급수를 더 확대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겨울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해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세계 최초로 진수한 해수 담수화 선박 드림조가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완도군 소환도에서 물 공급에 나섭니다. 지난 3일부터 완도 소환도에 투입되는 드림조는 총 톤수 1,800톤의 선박으로 하루 60에서 70km 이동하며 담수를 300톤씩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소환도는 저수율이 현재 6%대로 지난달 1일부터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는데 드림지호는 소환도를 비롯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 섬 지역에 연말까지 최대 8,700톤의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민 대부분은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오늘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닷새간 시민정책참여단 19,4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97.7%는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가뭄 대책으로는 생활 속 물절약 실천이 55%로 가장 높았고 제한급수나 한시적 수도요금 인상을 꼽기도 했습니다. 가뭄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의 저수율은 오늘 기준 30.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치료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립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해도 전국적으로 겨우 3개뿐이라서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고등학생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참사의 기억은 여전히 뚜렷한데 지난 10월 29일엔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인 이태원 참사가 국민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멍을 새겼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상처 입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볼 시설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광주에서만 정서 행동장애로 관심군에 포함된 청소년이 해마다 2,000명이 넘는데도 연속성 있는 치료와 재활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광주시가 청소년의 정서를 치유할 전문 치료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잇단 비극을 목격한 광주시는 해당 시설의 이용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소년들 우울이라든가 주의력 결핍, 청년 정서 행동장애, ADHD 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시설이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국립광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위치 열망이 매우 높아서 우리 광주시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0억 중에서 용역비 10억 원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미 건립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고 해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볼 기관은 전국적으로 겨우 3개뿐.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여수산단 한국바스프에서 강한 산성을 띠는 화학물질인 질산이 누출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여수산단 한국바스프에서 공장 배관균열로 인해 질산이 누출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바스프는 사고가 나자 긴급 보수 작업을 벌여 질산 누출을 막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금호석유화학에서 폭발 사고가 나는 등 최근 여수산단에서는 가스 누출과 폭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 중에 이딴 낮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A팀장은 평소 점심시간을 이용해 낮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고 심지어 업무 시간 중에 당구장까지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간부 공무원인 B 과장도 자주 술을 마신 상태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가 하면 C 팀장은 업무 시간에 여자 민원인 4명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한 여수 선소 유적지에 포장마차 단지가 추진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 선소 상가 번영회는 조만간 민속포차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선소 주차장 부지에 낭만포차와 같은 민속포차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을 술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속포차 추진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노리는 데다가 정기명 여수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대체재 개발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미역줄기를 이용해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채취한 미역에서 그윽한 바다향이 감돕니다. 청정해역에서 자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공미역은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종묘를 뿌려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채취를 합니다. 전국 미역 최대 주산지인 고흥에서 미역 줄기를 이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역 줄기를 원료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 종이컵, 접시, 계란판 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미역 한 가닥 40%를 차지하는 줄기는 쓸모가 없어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연합회는 미역 줄기에 함유된 지방을 추출해 고성능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친환경적인 데다가 내구성도 높아 최근 플라스틱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해조류들 이것들을 좀 우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 어민들에게 골칫덩어리인 미역 뿌리 줄기가 환경도 살리고 소득 창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나주 유경어리 농장에서 H5병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나주시 만남면의 한 유경어리 농장에서 H5용 AI 항원이 검출됐고 검출된 항원의 고병호성 여부는 오늘이나 내일 중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당 농장과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가금 농장의 가금류 8만 4천 마리를 살처분했고 오리 농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광양의 한 아파트가 분양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더샵 광양 라크포엠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분양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샵 광양 라크포엠은 지난 6월 광양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1순위 마감에 실패하면서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주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경찰 순찰차가 홍보에 나섭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전남 21개 경찰서의 모든 순찰차 323대에 자치경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순찰차 활용 자치경찰 홍보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친숙한 순찰차에 자치경찰 홍보 문구를 부착해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시도의회 등이 공동 주관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만 100% 사용, 즉시 공급 가능한 부지와 용수, 물류망 등 인프라를 광주 전남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유년 시절 기억과 꿈의 세계를 형성한 특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개최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전시에선 작가의 유년 시절 기억 속에 담긴 1980년 5월의 비극과 현재가 만들어낸 작가의 정신적 뿌리와 예술적 근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개관식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전시로 내년 4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광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축제인 해피 땡스데이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10회 광주 학교 밖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10주년을 기념하는 해피 땡스데이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축제엔 학교 밖 청소년과 지원기관 실무자, 보호자 멘토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즐겼습니다. 근린 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공사 중이던 건물 일부가 탔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근린 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공사 중이던 3층짜리 건물 일부가 탔고 소방서 추산 약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